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모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소개해드릴 김재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리모 시뮬레이션 소개, 두 번째로는 리모 시뮬레이션 설정, 세 번째는 이제 교재 기반으로 제공되어 있는 엘카스와 이스탑 코드를 한번 시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 시뮬레이션 소개입니다. 리모 시뮬레이션을 소개하기 전에 가장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하드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상관이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기 위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센서, 아까 말씀하셨던 GPS 센서나 IMU, 그다음 뭐 카메라, 라이다 등을 실제 리모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센서도 시뮬레이션 상에서 부착을 하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시뮬레이션 환경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차량은 아까 첫 번째로 시연을 했을 때 테이블 위에서는 좀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어떤 각속도만 주고 선속도를 주지 않았는데 이런 안전한 테스트 환경이 조금 더 실제보다 시뮬레이션 환경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분투 환경에서 가제보호 시뮬레이션도 있고 여러 시뮬레이션 환경이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제보 시뮬레이션과 저희 리모,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리모 시뮬레이션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아까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이 더 높습니다. 가제보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다는 것은 장애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센서를 부착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가제보와는 달리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성이 가제보의 시뮬레이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또한 날씨와 시간이 변경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장점들 때문에 교육용으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제보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고 하면은 그 플러그인을 또 찾아야 되고 고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장애물하고 센서 설치를 할 때 좀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실과의 정확도도 리모 시뮬레이션에 비해 떨어집니다.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조금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제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날씨와 시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 조절은 가능하지만 비가 내리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눈이 내리는 환경 또는 아주 되게 어둑한 새벽 시간대의 시간 설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제보 같은 경우는 개발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용보다는 개발용으로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모 시뮬레이션이랑 로스랑은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에서 제공해주는 로스 브릿지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 센서 데이터들이 로스 브릿지라는 서버로 들어가서 그것을 바로 로스 마스터로 통신을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로스에서 이 데이터를 받고 메인 PC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알고리즘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컨트롤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로스 브릿지 서버라는 패키지가 로스와 시뮬레이션 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게 왼쪽이 리모 실제 모델, 지금 시뮬레이션에 떠 있는 리모의 모델링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지금 보시면 이쪽 한 가운데에 지금 리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이제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입니다. 우선 우분투가 16.04도 되기는 하지만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18.04 멜로딕 버전과 그 상위 버전 20.04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저희 대표님이 조금 앞전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잠깐 이 사진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 동영상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센서는 GPS, 2D 라이다, 카메라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GPS를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고 라이다로 라바콘과 라바콘 사이로만 주행이 가능하도록 미션을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정적 장애물도 회피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라바콘과 라바콘 사이를 지나가는 알고리즘도 만들고 GPS 경로를 따라가는 알고리즘을 만들며 이런 회전 교차로 또는 신호등 이렇게 신호등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등 빨간불의 데이터에서는 이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학생들의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런 회전 교차로에서도 이런 동적 장애물이 있는데 동적 장애물과의 거리를 유지를 어느 정도를 하면서 움직여라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런 동적 장애물 설치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동적 장애물이 왔을 때의 2D 라이다 데이터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ERP 시뮬레이션이랑 ERP랑 실제 연동되는 이것도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제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ERP랑 실제 리모 시뮬레이션이랑 이제 조향과 이제 전진, 후진 그리고 조향각 이런 것도 다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 센서들의 데이터로 내가 어떻게 주행할 것인지 그런 명령을 똑같이 ERP 사이에다가 보내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움직임과 실제 ERP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똑같기 때문에 센서 없이 그리고 바깥의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게 GPS의 이제 데이터고 이제 오른쪽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데이터. 이 빨간색으로 이제 중앙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3D 라이터의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게 이제 비클 인포라 그래서 어떤 밸류가 들어가고 있는지 정도 간단하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데는 확실히 시뮬레이션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좀 장마철이기도 하고 아니면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시간 때문에 좀 바깥에서 테스트하기 어려울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모트 시뮬레이션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리모를 처음 켰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과 같이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F4키를 단축키를 눌러서 로스 통신의 IP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누가 마스터가 되고 누가 서브가 되고 이런 부분을 이 IP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PC 여러 대와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서 설정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해상도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 아래쪽으로 조금 사진 추가만 안 됐을 뿐 라이다와 마찬가지로 토픽 이름과 프레임 아이디 전부 다 이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썼을 때 데이터 토픽을 파이썬 코드에서 바꾸시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바꾸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장애물 설정입니다. 장애물 같은 경우는 정적 장애물, 동적 장애물 두 개 다 설치가 가능하시고 동적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하단 설치를 하고 왼쪽 하단에 이제 이런 옵스터클 세팅 같은 게 뜨는데 이 옵스터클 세팅에서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만 할 것인지 선택도 가능하고 이 차량과 이 장애물의 거리가 얼마만큼 됐을 때 동작을 실행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전부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엘카스와 이스탑 교재 기반의 코드를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돌리는 것을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엘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메라 데이터를 사용하여 두 개의 라인을 보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고 이머전시 스탑, 이스탑 같은 경우는 라이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리모를 제어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탑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탑을 실행을 했을 때 일단 직진 속도만 넣어주었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장애물 기본 맵에 되어 있는 이런 장애물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이스탑 교재 기반의 이 이스탑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다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일정 데이터가 이상이 들어왔을 때 이 리모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동작을 할지 이런 거를 이제 로스 통신을 통해서 이런 테스트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앞전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엘카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다만 제어하는 코드 부분만 조금만 추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카메라를 세팅을 해줬을 때 오른쪽이 실제로 리모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고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엘카스 알고리즘 저희가 교재에서 제공해드리는 엘카스를 돌렸을 때 어떤 식으로 얘가 차선 인식을 하고 슬라이딩 윈도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확장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엘카스 차선 인식 기반의 알고리즘과 실제로 이스탑의 알고리즘을 조금 섞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장애물 설치를 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2키를 누르게 되면 장애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동적 장애물도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동적 장애물도 이렇게 조그맣게 설치가 되고 여기서 90도를 주게 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 왼쪽 아래에서 설정이 가능하시고 또한 이 스탑을 실험하기 위해서 정적 장애물을 하나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쪽에다 설치를 하나 하고 여기서 이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 스탑과 엘카스를 섞은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엘카스는 교재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저는 파라미터를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서 학생들이 뭐 어떤 파라미터를 가졌을 때 조금 더 명확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시뮬레이션 상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차선 주행을 하다가 장애물이 보이게 되면 이 스탑이 동작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정적 장애물을 치우게 된다면 다시 주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에서 교재 기반의 코드들을 전부 다 테스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이 어떠한 테스트하고 알고리즘을 확인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모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기반으로 센서 설치가 자유롭고 장애물 설치가 가제보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의 설치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확인하는 데는 더욱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같은 경우에 GPS도 설치가 가능하시고 라이다, 카메라, 이런 IMU까지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이런 센서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시뮬레이션 상에서 부착을 하여 센서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새로운 템플릿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위고 로보틱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양지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위고 블록클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블록클리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클리의 기능, 어떠한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콘텐츠에서는 저희 위고 블록클리가 어떠한 콘텐츠를 사용자와 교육자,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떠한 실습 교환과 이제 이론 교환이 제공되는지
이 교환의 구성들을 밝혀드리면서 5번째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그럼 블록클리란 무엇일까요? 블록클리란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GUI로 제공해서 이제 사용자가 블록의 조합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도록 이제 경험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는 로스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로스는 기존의 교육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언어와 시스템적인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자와 이제 학습자에게 조금 난처한 상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조금 해결해보기 위해서 블록클리와 일렉트론 그리고 GUI 등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함으로써 위에 보이시는 복잡한 환경들을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로스와 로봇 제어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조금 어려운 분야에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리모라는 자율주행 교육용 하드웨어 플랫폼과 이제 연계해서 다양한 예제들과 실습 교환까지 제공드리면서 저희가 학습 커리큘럼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은 블록클리의 기본 구성 화면입니다. 이 기본 구성 화면 중에서 현재는 11가지의 버튼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첫 번째 실행 버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실행 버튼은 현재 블록으로 코딩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버튼입니다.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하게 될 시에는 정지 버튼으로 바뀌게 되며 이 정지 버튼을 클릭할 시에는 현재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도 전부 정지되게 되고 또는 추후에 설명할 토픽 버튼을 눌렀을 때 토픽 데이터를 확인하는 화면 또한 정지되고 터미널 또한 초기화되게 됩니다. 다음은 설정 버튼입니다. 이 위고 블록클리는 현재 로봇과 원격으로 연동되어서 실행되고 있는데 지금 마스터 URI를 맞춰줘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명령어나 배시할 시에 특별한 변경 없이도 쉽게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재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 IP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이제 GUI에서 제공하는 IP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특별한 명령어 없이도 배시할 시에 IP가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 IP 또한 현재 이제 PC가 존재하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IP를 자동적으로 가져다가 이제 복사해 놓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에게 더 편안한 사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버튼입니다. 터미널 버튼은 현재 출력되는 출력물을 볼 수 있으며 이제 토픽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토픽의 데이터나 또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코드 버튼입니다. 위는 장애물 회피 예제 블록입니다. 장애물 회피 예제를 만들었을 때 사용자는 옆에서 코드 버튼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작성하는 스크립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스크립트 코드를 확인하면서 블록 코딩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코딩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 버튼입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코딩을 작성하고 있는 블록에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 현재는 제가 라이다 이그젠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저장 버튼에 이름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이 라이다 이그젠플이라는 제이슨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블록 워크스페이스에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장된 라이다 이그젠플 제이슨 파일을 한번 클릭해서 제가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워크스페이스에 방금 블록으로 코딩하였던 라이다 이그젠플이 업로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픽 데이터 버튼입니다. 토픽 데이터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게 될 시에 표시할 토픽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 메시지는 이 드롭다운 박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클릭하게 되면 현재 로스 마스터 내에 존재하는 토픽들의 리스트를 모두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보여주는 이 토픽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다운 박스 형식으로 제공되는 이 토픽 리스트 중 하나를 클릭한 다음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터미널 창에 토픽 데이터의 출력물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토픽의 이름은 이제 리모에서 나오는 IMU 토픽이며 지금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로스 토픽 에코 IMU를 했을 때와 동일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도구 버튼입니다. 보조도구 버튼에서는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결과를 이제 시각화와 이제 RQT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또 시각화해보면서 자신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 인식 버튼입니다.
일반적인 로스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딥러닝과 연계해서 현재는 이제 제공되는 6가지의 데이터 셋이 있기 때문에 그 셋을 인식할 수 있는 비전 인식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과 환경입니다. 현재 리모와 위고 블루클린은 원격으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 TCP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아까 설정 버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마스터 IP를 연동하여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리모 자체에서도 이제 블루클린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제 리모 자체에서 블루클린을 실행시키는 것보다 원격으로 연동하여서 이제 실행시키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더 편안한 사용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블록입니다. 위고 블루클린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크래치나 여러 이제 블록 코딩 플랫폼과 이제 다르지 않게 기본 블록들 또한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커스텀으로 제작해서 로스로 제어할 수 있는 커스텀 블록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시 보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 기본 블록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 로스가 아닌 기본 파이썬 블록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지금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는 코드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이고, 우측 하단에는 현재 결과를 나타내는 터미널 버튼을 눌러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하는 커스텀 블록을 통해 센서 데이터를 받아보는 예제를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 로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블록을 가져다 놓고 이제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예제에서는 리모 앞에 달려있는 라이다 센서의 데이터를 가져오며, 이제 라이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라이다 데이터를 출력하는 예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고 있으며, 실행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제 라이다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 위고 블루클리가 어떠한 것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율주행 개념이 제공되는 실습 교환과 이론 교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자율주행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블록 코딩으로 로스의 경험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이제 사용자가 추후에 로스를 새로 공부할 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친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로스의 경험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지 판단 제어 순의 예제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의 개념입니다. 자율주행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론 교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본 원리, 자율주행의 장점과 가능성, 생각해보기라는 이제 여러 가지의 페이지들을 통해서 학습자는 이제 자율주행의 개념을 익힐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센서 데이터나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 또한 교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3가지 화면만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론의 목차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일부만을 발췌해 온 것입니다.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또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예제입니다. 위와 같이 자율주행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또 학습자에게 제공을 하고 더 재밌게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다가 다양한 예제들을 제작하여서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제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학습자나 교육자가 일단은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방금 말씀드렸던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제이슨 파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라이다 e스탑 예제입니다. e스탑 예제와 같은 경우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정지를 하게 되는 식으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동입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가 동영상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이 직진을 하다가 이제 장애물과 일정 거리 이하가 됐을 때 정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IMU Obstacle Avoidance입니다. 이 예제는 이제 자율주행의 기본인 장애물 회피 기동에 관한 예제입니다.
하지만 이 예제들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서 이제 장애물을 만나면 90도 회전하면서 장애물들을 회피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이스탑 예제와는 다르게 장애물과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가 되었을 때 90도로 회전하여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는 라이다뿐만 아니라 IMU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센서들의 조합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학습자들에게 잘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직 월팔로잉입니다. 이 예제는 벽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예제로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지금은 움직임이 많이 엉성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예제는 기초 예제로 블록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짧은 블록으로도 이렇게 쉽게 코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장애물 회피의 심화 버전입니다. 장애물 회피의 심화 버전도 현재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기초 예제와는 살짝 좀 더 긴 코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간단하게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도록 커스텀 블럭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옵스테클 어보이던스만을 이용해서 건물들 사이를 피해서 주행하고 있는 리모의 모습입니다. 장애물과의 거리를 이제 오른쪽과 왼쪽 공간의 크기를 비교해서 더 넓은 쪽으로 현재 회피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심화 예제 또한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화 월팔로잉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베이직 월팔로잉 같은 경우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천천히 단계별로 이 예제들을 통해서 기능들을 구현해 볼 수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 판단 제어의 순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러닝 예제입니다. 딥러닝 예제와 같은 경우 비전 인식 버튼을 클릭하게 되고 이 비전 인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지금 창에서 현재 슬로우라는 표지판을 인식하고 천천히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에 대한 경험입니다. 로스에 대한 경험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RBG 버튼이나 RQT 그래프 버튼 등 이제 자신의 프로그래밍 결과물을 시각화하고 또 그래프화해서 분석한 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러한 버튼들을 통해서 저희는 로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에 또 로스를 교육하거나 학습할 때 조금 더 친숙한 모습으로 로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예제들은 인지 판단 제어 순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제들을 실습하면서 학습자들은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 프로그래밍의 순서를 알 수 있으며 이런 사고를 통해서 추후에 다른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논리적인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화면은 현재 이론 및 실습에 해당되는 이스탑 예제를 교환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목차이고요. 이러한 페이지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스탑이라는 개념으로 개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탑이 무엇인지 학습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사례, 이스탑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또는 이스탑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현재 그림과 같이 그림으로 설명해주면서 사용자가 이 원리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스탑을 학습할 때 어떠한 센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주며 이 센서들에 대한 토픽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토픽 데이터 출력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이 데이터 토픽 데이터 안에는 헤더부터 스캔 타임까지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이스탑 예제를 이제 구현을 할 때 이 모든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현재 스캔 토픽에서 받아오는 메시지인데 이제 그 중에서 레인지스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교재에서 알려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의 원리와 그리고 또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순서도를 스스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도를 스스로 작성해 본 후 저희가 제공되는 순서도를 비교하여 이제
이제 자신의 순서도가 얼마만큼 맞았는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지를 이제 블록 설명을 통해서 이제 블록을 어떤 블록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됩니다. 이 힌트를 통해서 직접 블록을 코딩해 보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답을 주는 형식으로 현재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블록의 결과를 시각화하고 또 그래프화해서 토픽의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아지는지 또는 현재 라이다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이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교환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와 지금 현재 예제로 경험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고 있고 또 이 예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해보기 챕터를 제공을 하면서 교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약 3가지입니다. 학습 커리큘럼과 실습 워크북 그리고 다양한 예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들은 학습자들에게는 쉬운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흥미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에 대한 친숙함을 조금 더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육자에겐 어떠한 점이 제공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쉬운 교육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여형 수업으로 생동감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고 로봇에 대한 흥미와 경험을 제공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